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오늘은 평소보다 20분 앞당겨서 뉴스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국회 그리고 검찰과 관련해서 굉장히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우선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죠. 그리고요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우선 속보가 몇 가지 들어왔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확인해 보죠. 자, 국회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됐습니다. 찬성이 192표가 나왔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자, 그리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국회 결정 존중하겠다.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자, 이 입장은요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이 가결되는 그 상황에서 가결에 대해서 원천 무효를 주장했죠.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국회 결정 존중한다. 약간 다른 결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검찰과 관련해서는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데요. 그 기소장, 공소장의 내용이 조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로 사실상 지목했다. 이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답니다. 하나 더 보죠. 자, 검찰, 윤석열 대통령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큰 내용이 나온 날입니다. 우선 앞부분 첫 번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내용. 이 내용부터 좀 다뤄보죠. 방금 전입니다. 한 20여 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 가결이 된 상황이요. 자, 그럼요. 우선 현장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국회부터 가보겠는데요. 표선우 기자가 지금 국회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 오늘 표결 결과 그리고 기타 사항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투표에 참석한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시사한 한 대행 담화 직후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24시간이 지난 오늘 본회의 표결까지 마치면서 일사천리로 국회 탄핵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관건이었던 의결 정족수를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직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침묵을 지켰던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면서 임명직 공무원 탄핵 기준인 151명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까지 접근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제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됐고 공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갑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는 내란 정권의 2인자라면서 내란 수괴 방탄을 위해서 섭정 노릇을 하고 있다고 탄핵 사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후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 부총리를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탄핵은 위헌이라고 반발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총리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진이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이 방금 전에 나온 걸로 알려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탄핵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혹은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한 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한 대행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 충원 과정도 중요하다며 29번째 탄핵안으로 답을 받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정도 밝혔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됐으니 그 의결서를 한덕수 대행이 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로서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자, 그럼요. 법에 따르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최상목 부총리가 맡게 되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에 최상목 부총리가 입장문을 냈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국무위원들 간담회를 한 뒤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견디기 어렵다며 여야 정치권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탄핵이 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개의 모자를 쓰게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탄핵으로 귀결된 헌법재판관 임명안뿐 아니라 쌍특검법까지 앞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청사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된 내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당은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런 얘기 예고가 됐었거든요. 그 얘기까지 시청자 여러분께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그러니까 앞서 표결이 되고 가결되는 그 순간 모습 영상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과도적 국정을 이끌어 내란 사태를 안정적으로 종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표결 결과를 조금 더 정리해보죠. 화면으로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원래 보면은 뭐 찬성, 뭐 반대, 무효, 기권 이런데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요게 처리가 됐는데 찬성이 192표입니다. 이 표결 참여를 192명이 했어요. 전원 찬성합니다. 그리고 가결이 된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우선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장가희 기자 계속 수고하고 계십니다. 박진영 부원장, 우선 192표 찬성인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표결한 겁니까? 아니면 여당 의원이 섞여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당 의원이 한 명 섞인 걸로 한 명이 섞였습니다. 판단이 됩니다. 야육당이 원래 192명인데요. 예. 그중에 한 명 국회의원이 지금 미국을 갔어요. 무슨 사유로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에서 이분은 이제 윤리심판원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이 급박한 시국에 왜 미국을 갔느냐. 아, 그럼 잠깐만요. 그럼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네. 빠진 거군요. 네, 빠진 표결에 거죠. 참여 안 하는데 근데 그 빠지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어서 네네. 윤리심판원에서 그러니까 징계를 할 의사가 네네네. 있다 지금. 왜 네네. 빠지고 미국을 갔느냐 이겁니까 네네. 지금요?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한 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한 명이 들어와서 표결을 했고 찬성표를 던진 거네요. 그렇죠. 네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들어온 분을 알면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짐작으로는 김상욱 의원이 아닐까라는 짐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짐작일 뿐입니다. 짐작일 뿐이죠. 네네.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면 일단 국민의힘에서 의원 한 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 찬성표를 던진 걸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한 명이 빠졌으니까요. 네. 아, 최경철 위원. 국민의힘은 일단 당론으로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가 당론이었잖아요. 그리고 전체로 보면은 표결에는 불참한 건데 사실은 이 표결 그 과정에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면은 이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때는 예. 3분의 2로 할 것이냐 절반으로 할 것이냐 예. 국무총리에 준하는 오. 절반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1로 할 것이냐. 근데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규정에도 없는 조항을
들어서 마음대로 예. 과반이다 이렇게 하고 투표를 시작을 하겠다. 그죠. 시작 전에 과반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먼저 밝히고 그렇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예. 그리고 국무총리 등의 다른 비선출직 공무원들의 탄핵 예. 이런 것들은 헌법 65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징계를 할 때는 헌법에 적시를 한 것대로 따라해라. 예. 그것이 헌법 정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죄형 법정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죄와 형벌은 그냥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야. 법률로서 정해놔야 돼. 그러니까 고무줄 잣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도 헌법에 적어놓은 대로 해라. 예. 이것이 헌법 정신이거든요. 근데 헌법에 권한대행은 어떻게 해라. 이 조항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게 헌법 불비죠. 예. 그렇게 불비가 일어났을 때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항 3분의 1을 정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절반을 해버리면 한덕수 총리에게 예. 불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심사권 그리고 투표권 이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 강력히 반발하였고 예. 그리고 이 절반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두고두고 정당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행위는 예.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된다. 공무원이 하는 예, 행동. 예. 근데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동은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사실은 마용주 대법관 임명 동의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 아까 김상훈 의원 빼고는 다 불참한 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대해를 시작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다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때 들어왔던 이유는 이 가결 정족수 조건을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 200표 이상으로 정할 때는 표결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는데 제적 과반으로 결정을 하니까 항의하고 퇴장했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예. 사실 이건 불법적인 것이죠. 법에 없는 행동은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국회의장이 이번에 너무나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뒤에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원식 국회의장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장강희 기자. 오늘 사실은 본회의 전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도 열었는데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이 표결 전후에 국민의힘의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오늘 국민의힘이 민주당 못지않게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탄핵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의 3분의 2로, 즉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로 해야 하지 않나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입법조사처가 그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면서 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또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나서는 마용주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또 하고 있었고 굳이 이 탄핵소추안이 상정될 때 왔던 건 아마 지난 7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때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법안이 폐기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국민들의 좀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표결을 왜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일었고 이런 비판에 좀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을 고려해서 참석은 했지만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고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거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로텐더홀에서 계속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표결이 있을 때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표결이 진행 중일 때는 국회의장석으로 가서 항의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표결이 끝나서 뭔가 이제 표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퇴장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자, 그럼요. 가장 어떻게 보면 오늘 주목을 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준을 정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항의하는 모습들이 여당에서 나왔거든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저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국회 본회의장 밖에 가면은 로텐도이라고 큰 광장이 있어요. 광장처럼 된 그 실내 공간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계단이 있거든요. 그 밑에 내려와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면서 원천 무효를 외치는 이런 모습까지 좀 있었습니다. 자, 박진영 부원장. 가결 조건, 가결 정족수를 과반, 재적 의원의 과반, 그러니까 151표 이상이면 되는 걸로 국회의장이 결정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이거 사실요, 국민의힘이 넌센스고 그다음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본질적으로 예.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그리고 내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안 돌아가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당성이 없도록 만들려고 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기 아닙니까? 이것은 불법 계엄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예. 윤석열을 감싸겠다는 그런 책동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분들이 생각을 잘못 가진 거고요. 예. 그리고 이 과반 문제는 좀 코미디인 게요. 예. 한덕수가 권한대행하다가 총리 됐습니까? 총리하다가 권한대행이 됐습니까? 총리라는 직을 가졌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최경철 위원님도 아까 불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불비할 경우에 이걸 법률적인 해석을 하는 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별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다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들은 예. 3분의 1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명직 관료들은 2분의 1이거든요. 거기에 준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우현식 국회의장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찬성표가 192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적 의원,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을 넘어갔습니다. 절반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가결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합니다. 200석 기준을 맞춰야지 왜 과반입니까? 3분의 2 적용해야죠. 그러면서 반발하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죠. 화면 좀 볼까요? 일단 오전부터 이런 걸 예고를 했어요. 지금 예고를 했는데 여기 보면 151명 적용 때는 심의 표결권 침해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요거 청구할 거고요.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에 대한 다툼 발생 때 헌법재판소가 이걸 또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자, 장가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요. 예. 이 헌법재판소 민원실의 실무자가 이걸 접수를 했는데 뭐냐면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바로 했습니다. 청구인은요, 국회의원 권성동 의원 등 108인입니다.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그리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기 때문에 예. 이 탄핵의 사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해달라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이니까 이미 이거는 빠르게 좀 판단해 주세요 있고 어떻게 보면 본안 이 안건은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과반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 안 되냐 이것도 좀 따져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상황으로 또 헌재가 하나 간 건데 이거는 두 분께 제가 좀 짧게 좀 물어볼까요? 우선 최경철 위원. 그러면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오늘 가결 선포한 그거를 멈춰달라는 거잖아요. 그 효력을. 그리고 동시에 과반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거 한번 따져주세요. 헌재가. 이건데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권한쟁의 심판이 동시에 헌재로 가게 되는 건데 이 표결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동시에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그럼? 급한 게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게 지금 가장 그렇습니다. 급하죠. 가처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한 보름 정도의 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죠. 예. 그렇게 되면 가처분부터 먼저 나올 것 같은데 현재는 이렇게 보겠죠.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키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 권한 대행인데 예. 국무총리를 탄핵시키는 것이냐. 우원식 의장은 국무총리 탄핵시키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린 절반만 하면 돼.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야. 이거 대통령이잖아. 이 사람 지금 행동하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자격으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대통령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탄핵 소추안 5가지 중에서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것.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3명 안 한 것. 예. 그리고 특검 임명 안 한 것.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2가지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임무 수행 안 했다고 하니까 이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죠. 권한 대행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는 분명히 3분의 2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헌재가 보겠죠. 아 그러면 이거는 모두 5가지 탄핵 소추가 국무총리로서의 자격 그리고 국무총리로서의 실력 행사 이것이었다면 헌재는 아 간단해. 너는 국무총리로서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거는 과반이 맞아. 예. 한데 대통령으로서 임무 행사를 하다가 이게 탄핵을 걸렸어.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아 이거는 절반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2가지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예. 임무를 수행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탄핵 소추안이 걸려들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이것은 3분의 2로 다시 해야 한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히고 국회로 아마 이거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준 건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에 담긴 이 탄핵 소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5가지 정도로 좀 정리됐거든요. 한번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무총리 직무기관의 일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기관의 일이 각각 나눠져 있어요. 보면은 국무총리로서 한 일에 대한 5가지가 있네요. 앞에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거부. 사실은 국무회 때 이제 거부 의결해서 뭐 그걸 이 대통령한테 올린 거잖아요. 그 건. 그다음에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 그다음에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이게 이제 총리로서 이걸 했다. 이거 문제 삼겠다. 그런데요.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랑 상설특검 임명 회피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거부. 이게 섞여 있어요. 총리로서의 한 일과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이 섞여 있는데 이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 탄핵 소추안 가결, 의결 정족수가 얼마냐를 따지는 건데 박진영 부원장, 이게 뭐가 지금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아유, 안 당혹스러워요. 이거 안 간단한 당혹스럽습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이거 순서는? 헌법에 있는 이 우리 법률적 용어를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한덕수가 대통령 대행이 아니고 권한 대행입니다. 예, 한덕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지 실제로 대통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분의 1이냐 뭐 3분의 2냐라는 것은 저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가처분 신청 나기 전에 한덕수 이제 전 총리가 되겠죠.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서 예. 첫 번째 이제 총리 시절에 했던 일 중에 비상계엄 내란 공모 방조 혐의가 있습니다. 아마 검찰에 소환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네. 저는 크게 논쟁할 의미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네. 짚어봐야 될 게요. 예. 네. 헌재 농단은 민주당이 먼저 했습니다. 10월에 3분의 헌법재판관이 나갔는데 민주당이 3명을 충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꽤 걸렸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그게 헌법재판관들이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심판을 하면서 심리 중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었어요. 당신들 왜 직무유기하냐. 이진숙 보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지 말고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임명 안 하는 게 직무유기야. 예. 그것도 당신들이 유념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리 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헌재농단이라고 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하고 있다고. 그런데 헌재농단의 시초는 민주당입니다. 헌재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 안 해서 지금까지 파행시킨 것은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탄핵이 되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빨리 3명 하자고 나온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이 스토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헌재농단의 주범은 민주당이다. 이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박지영 부원장, 왜 그동안은 3명, 아니- 공석인 3명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그동안은 추천을 안 했다. 지금 그 지적인데요, 지금. 저는 뭐 논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감기가 들었을 때 빨리 병원 안 간 거하고 국가가 암이 들어가지고 수술 안 하면 죽을 지경인데 하고 이걸 비교하는 것은 저는 경중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재도 뭐 민주당에 그 당시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헌재가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임명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 이걸 민주당과의 사감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헌재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임명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오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한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꽤 있었어요. 제가 이 최경철 위원하고 박지원 부원장께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 사실은 국회를 통과했던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임명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 행사라는 건데 법안 거부권은 행사하고 임명권 행사를 안 한 건 뭐냐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거 최영철 위원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양곡법 등은 한덕수 그 국무총리 겸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관되게 예. 국무총리 시절부터 이 법 포퓰리즘 법안이라서 안 된다. 예. 남는 쌀을 정부가 그렇게 사들이면 몇 조 원을 계속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쌀 재고 이런 것들 감당이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아. 그것은 계속의 원칙이죠. 행정은 계속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거는 반대 그렇습니다. 입장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었다. 그리고 쌍특검법도 위헌적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특검을 갖다가 국민의힘도 같이 특검을 임명해야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둘이 임명을 해서 예. 그 사람들이 특검 임명해서 특검을 운영을 해서 수사하면 그게 중립성이 있습니까? 특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 예. 그런데 그건 위헌적인 법률이죠. 위헌적인 법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상식인데 자꾸 그 민주당은 그런 상식적인 법안을 상식적이지 않은 법안을 거부하는데 그걸 자꾸 무슨 사감이 있느니 네 마음대로 하느니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정말 법의 법률을 정말 너무 몰라도 모르는 처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 부원장, 그러니까 법안에는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임명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를 하지 않은 상황. 그렇죠. 이 권한을 이제 소극적으로 활용할 건지 적극적으로 할 건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거죠. 저는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공범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요. 뭐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게 과거에 박근혜 특검법도 야당이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 임명한 특검이 박영수고 윤석열입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 특검이 첫 번째 통과할 때 195대 85, 즉 이미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예. 즉 제2대에서 내려가더라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덕수는 이걸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을 끌어가지고 윤석열이 지금 빨리 체포되지 않고 그다음에 증거인멸도 이루어지고 이 전국의 상황에 반전이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 심리가 저는 작동했다. 이렇게 보고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안 합니까? 이게 무슨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입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윤석열 관련되는 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놓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한덕수는 윤석열을 위해서 이런 침대 축구를 할까요? 본인도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국무회의 소집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서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재청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요. 한덕수는 내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보통 건물 같은데 방화 책임자라고 붙어 있죠. 그죠? 방화 책임자 정, 윤석열, 부, 한덕수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방화 책임자가 오히려 건물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럼 이 부라는 사람은 내가 잘 몰랐다. 나는 그 사람을 대해서 억지로 그 사람이 불 지르는 것이 내 예. 상급자인데 말리지 못했다. 그럼 이 사람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도 방화 책임자 부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으로 본인도 내란 공범으로서 법률적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방해를 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사실 여야에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 이 상황,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 이게 한참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이런 얘기들이 서로 다르게 좀 나왔어요. 우선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헌재의 심판을 원천 방해하려는 한덕수.
헌재 심판을 방해하고 내란을 비호 선전하는 권성동 등은 민주사회의 구성원 자격이 없는 내란 공범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김용현의 진술로 이제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일당은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에서 영원히 폐족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반대하면서 계엄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을 때 즉시 국무회의를 주도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힘의하고 건의한 사람도 한덕수 대행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뭐 최근에 비슷한 상황이 오늘도 여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제입니다.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오늘 기소가 됐죠. 근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꺼내놨어요. 일단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이게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계엄 건의 이거 계엄법 따라서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자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는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기 전엔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 없다. 강력히 반박합니다. 다르죠? 먼저 보고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듣기 전까지 보고받은 거 없어요. 그리고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오후가 됩니다. 어제 오후. 김용현 전 장관 쪽 변호인 쪽에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참석 직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계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얘기했다.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서는요. 국무회의 때 김용현으로부터 계엄 관련 어떤 말도 안 들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반박하죠. 이렇게 공방이 오갔습니다. 앞서서 지난 13일인가요? 이 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놓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리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내란 계엄의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역시 제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 당국이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장가희 기자, 오늘 죄송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민주당에서 또 뭐 조치를 좀 취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내용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에도 넣은 내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했었다라는 내용도 오늘 그 탄핵 소추안에 민주당이 넣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이 탄핵에 이어서 공수처에 형사 고발도 했습니다. 형법 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한 건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수행을 안 했고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도 여야 합의 운운하면서 직무를 해태한 것을 꼽았습니다. 이 형법 122조에 따르면요. 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는 1년 이하 징역 그리고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합니다. 자, 이 두 분하고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 우선 최영철 의원. 이 향후의 수사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아무래도 조사 대상이 된 거죠, 지금은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우리 헌법 89조는 국무회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말로 안 합니다. 문서로 합니다. 모든 것은 문서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아까 관련 근거 말씀했지 않습니까?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문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문서에 따른 시행이 되고 그리고 국무회의 끝나고 나면 정부 대변인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국무회의에 관련 자료가 나옵니다. 예. 총리실 출입해보면 뭐 기자들은 다 알겠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것이 문서화돼서 나오는데 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50년 가까이 공무원 한 사람이 저 구두로 한 것을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공무원 오래 한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구두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3, 4 일어납니다. 3번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하고 그리고 3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합니다. 그만큼 이 공무원 오래 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내가 발언해야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모든 것은 아마 문서로 아마 기록이 돼 있었을 테고 문서에 기록이 없는 것은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국방장관은 저런 장관 경험이 일천해서 모르겠지만 저런 것들을 구두로 얘기한다 해서 저것이 증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저게. 저런 구두로 얘기했다 안 했다. 목격자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녹취도 없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뭔가 그렇습니다. 서명이 있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그렇기 아니냐. 때문에 한덕수 총리 같이 공무원 오래 한 사람들은 내가 그날 뭐 했고 이런 거 다 서면으로 내가 어떤 증거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김용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한덕수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뭐 아마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전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내란의 공범이니 동조자니 뭐 직무유기니 이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박지원 부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 아까 이제 주진우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개업을 하는데 한덕수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 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하는데요. 한덕수 총리를. 그러면은 윤석열이 불법 개업 내란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내란 특검법 통과시켜줘야죠.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 임명해줘야죠. 그건 또 왜 안 합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무회의는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문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 또 불법 개업을 한 겁니다. 근데요. 내란에는 공모만 있는 게 아니고 방조죄도 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은 이 김용현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의 논란은 공모냐 방조냐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사전에 인지를 했고 한덕수 총리가 거기서 어떤 사인을 했다 또는 뭐 인정을 해서 대통령께 제청했다 이러면 공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렇더라도 막지 못하면 방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예를 들었잖아요. 방화가 일어났을 때 현종 건물에 대해서 방화가 있으면 방조한 사람도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부로서 이 사람은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청 권한이 있고요. 부서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적 계엄이 있었는데 막지 못한 것도 한덕수 총리에게는 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건 도의적 책임일 뿐이지 행정에 있어서 그것을 방조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너무 과한 지적이다. 이 한덕수 총리가 그날 반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부총리도 반대를 했다고. 그것을 반대로 말로 하고 손을 들어서 할 뿐이지 그러면 또 거기서 폭력을 씁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반대를 한 것은 반대로 봐주는 것이지 그것을 반대를 한 사람 보고 방조를 하였다 하는 것은 과한 추측이다. 아니 내란죄는 방조죄가 있고요. 한덕수와 최상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덕수는 제청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권한이 있습니다. 최상목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심의에 참여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는 권한대행이 아닌 거죠. 과연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좀 속보가 들어왔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오후 6시경 앞선 속보 보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된 건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후 5시 16분부터 권한이 정지가 됐습니다. 이제 권한대행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 탄핵 의결서 접수했다는 내용까지 나오고요. 다음 속보 하나 더 보죠. 자, 속보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됐네요. 오후 6시경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다. 이제 권한대행이 됐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대국민 담화 발표는 이건 서면으로 지금 발표한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